저번 영상에서 말한 것과 같이 이번에는 개인 철학이라는 이름을 제가 붙인, 제가 이름을 붙였다는 것도 이상한데 어쨌든 저는 개인 철학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그 철학을,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이 얘기를, 이 생각을 준속함수 준속함수라는 개념을 만들기 전에 당연히 했고요. 근데 그 이기적 유전자에 대한 생각으로 막 혼동이 오고 있을 고등학생 1학년인가 1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1학년 시절에 그 솔직히 이기적 유전자가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거든요. 뭔가 인간의 자유를 없앤다는 느낌이 들어야 되나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거에 대항할 만한 그런 거를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대항할 만한 워딩을 쓰니까 좀 안 좋은데 어감이 저는 그게 좀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해야 되나, 왠지 아닌 것 같았어요. 그 인간이 유전자로만 설명이 다 되고 그거만 충분하다고 생각되는 게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전자는 일단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인간이 여러 주위 환경에 의해서 많은 부분이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일단은 인간 자체로 유전자가 있으니까 그거에 의해서 어느 정도로 다른 여타 사람들과 비슷하게 자라는 건 맞는데, 그 과정에서 다른 환경이나 그런 환경에 의해서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성격이나 그런 것들이 그렇게 결정이 된다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과학에서는 저는 그게 과연 인간의 자유의지가 완전 없고 인간은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존재고 그런 걸까? 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진짜로 그럴까? 왠지 아닌 것 같잖아요, 일단은. 근데 일단은 왠지 과학적인 설명을 들어보면 또 맞는 것 같고, 자유의지에 관한 여러 가지 실험들을 보면은 맞는 것 같고. 아니 그러면 인간이 진짜로 여러 주위의 환경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치자. 그래서 뭐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제가 이 생각을 계속 하다가 느낀 거는, 그럼 내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여러 환경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면서 이렇게 컸구나 라는 걸 저를 알았잖아요. 지금 그 사실을 저는 지금 알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 상태에서 저는 갑자기 제가 굉장히 자유로워진 느낌을 받았어요. 뭐냐면, 아니 그렇게 내가 다른 여타 환경들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이런 걸 난 알았으면은, 그럼 내가 이 사실을 알을 통해서 내가 어떤 걸 원하는지 내가 정할 수 있지 않을까, 완전히 자유롭게 이 사실을 안 이상? 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사실을 몰랐다면 아마도 주위 환경에는 그렇구나, 내가 뭐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진짜로 환경에서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인 거를 모르고 그냥 계속 생활을 했겠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가정으로 학창 시절에 뭐 부모님께서 엄청난 지원을 막 해주셨다. 그런 지원이 공교롭게도 내가 어떤 물리학자로 성장하는 길에 맞닿아 있었고, 그래서 내가 물리학자가 됐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저는 물리학자가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가정을 하면은.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사실을 알았다고 쳐봐요. 제가 어떤 부모님의 이러한 행동에 영향에 의해서 내가 이런 식으로 했고 이런 식으로 됐다는 걸 제가 알았잖아요. 제가 그걸 안 이상 저는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 조종을 당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걸 알고 그럼 내가 나에 대한 목표를 스스로 설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말로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데, 저는 이런 기분이 딱 들었어요. 그럼 내가 이러한 영향을, 나한테 무슨 영향을 주는 걸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럼 나는 내가 진심으로 내가 원하는 거를 설정을 하고 하는 게 완전히 어떤 의미에 자유로워질 수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주변에서 막 물리학자처럼 되는 거를 막 환경을 막 만들어줘서 제가 물리학자처럼 생각을 하게 됐지만, 어떤 식으로 제가 그걸 안 이상, 아니 나는 그거에 대한 영향으로 내가 이렇게 컸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는 걸 정할 거야. 그래서 막 그냥 완전 자유롭게 화가를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정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영향이 저를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걸 몰랐으면은 저는 그냥 물리학자로 살았겠죠. 하지만 그 사실을 안 이상 저는 이제 선택권이 엄청 자유롭게 무한히 주어지는 거예요. 극단적인 예로 뭐 대통령이 되던가 아니면 그냥 노숙자가 되던가 아니면 그냥 바다를 포류하는 무인도에 사는 사람이 되던가 이게 완전히 정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마련이 된 거야. 제가 그 영향이 나한테 영향을 주고 내가 그거에 의해서 바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안 이상.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알므로써 저는 개인이 되게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영향을 몰랐으면 저는 그냥 그대로 살았겠죠? 영향이 받은 대로. 저는 영향을 알았으니까 저는 이거에 저항할 수 있게 되고 다른 방식으로도 변화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걸 생각하면서 이게 이 영향이라는 거는 되게 인간에게 주는 영향이란 인간이 어떤 이런 사실을 자신의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때는 되게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지만 내가 이 사실을 안 이상 되게 카오스틱하게 변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물질계가 카오스틱하게. 물론 뉴턴은 기계론적 관점에서는 그럼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라는 게 있지만 뉴턴처럼 생각하지 않고 예측을 할 수 없으면은 예측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면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예측을 하는 게 불가능하다면 그건 완전 자유로운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 자유로워지는 원인이 제가 그 영향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주고 내가 그거에 의해서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거를 그 기계론적인 과정을 제가 아는 거죠. 그러면 되게 카오스틱하게 바뀌는 거예요. 저라는 개체가 그런 식으로도 해석이 되겠다 물리학적으로도 라는 생각일 거예요. 뭐 이거는 거의 망작 수준이긴 한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또 해석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어쨌든 간에 내가 그 사실을 안 이상 나는 되게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저항권 이런 게 주어진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제가 선택한 그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깨닫고 제가 선택하는 것은 물리학을 공부하는 거였어요. 뭔가 모순돼 보이죠? 물리학을 공부하게 내가 환경이 이렇게 짜여져 있었는데 내가 이 사실을 깨닫고 다시 물리학을 하는 것과 내가 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 물리학을 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이게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제가 이렇게 자유롭게 선택할 걸 알고 선택을 하는 것과 아니면 자유롭게 선택할 것을 모르고 선택을 하는 것과 되게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주변에 있는 영향들에게 휘두름을 받지 않고 제 자유롭게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되게 다르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물리학을 선택한 이유는 그래요. 그냥 차라리 이 개인 철학에 대한 얘기를 끝마치고 제가 이 개인 철학을 어떻게 적용시켰는지를 얘기하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그에 대한 굉장한 공포심을 고등학교 때부터 1학년 때부터 느꼈고요.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그냥 자아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고등학교 때부터 점차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죽음에 대해 공포에 떨고 밤새 밤 못 자고 막 이럴 때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철학에 관심도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도 있었고 근데 그 죽음이라는 게 되게 엄청난 사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요즘 돈에 되게 얽매이는 그런 걸 하는데 돈을 잃으면 슬프지 않습니까? 근데 죽음을 맞이하면 돈이 다 사라져요. 그럼 되게 슬플 건데 물론 그 슬프다는 주체는 없겠지만 그거를 그 슬플 걸 알고 죽음을 알고 돈을 버는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저는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물론 그냥 나는 그냥 삶은 그냥 잘 놀다 가는 거지. 그냥 여기서 뭐 돈 벌고 살다 갈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거에 대한 납득이 충분히 가지 않았어요. 그냥 논리가 없어 보였어요. 그냥 애초에 논리라는 것은 무슨 명제를 딱딱딱 맞는 명제를 실증해서 거기서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쌓아 올려가야지 그런 게 논리가 될 수 있는데 거기는 그냥 삶은 살다 가는 것이라고 해버리니까 설득이 되지가 않는 거죠. 그냥 그 논리 하나로만 다들 보면 신이 있다는 건 뭐가 다른 건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저는 이 죽음이 뭔가요? 일단은 죽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죽으면 이 이성은 어디로 가는가? 아니면 이성이 실제로 존재는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단순 화학작용의 결과일 뿐인가?
내가 진짜로 생각하고 있는 거는 화학적인 결과물로 다 설명이 될 수가 있는 것인가? 이런 거를 고민하다가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건 진짜 물리학밖에 없겠다 라고 생각했어요. 물리학을 통해서 이 시간이라는 게 무엇인가도 알고 이 시간이 만약에 흐르지 않는 거 그냥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 시공간이 그냥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 죽음에 대한 그런 공포가 저는 사라진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죽어도 어차피 살아있는 것도 존재를 하고 시공간에 살아있는 시공간도 존재라고 죽어있는 시공간도 존재라고 하고 그럼 뭐 죽음이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도 들고 마치 니체의 영혼회귀 사상도 떠오르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요 시공간이 그냥 도민조의 실체로 존재를 하고 과거도 이미 존재하고 있고 어딘가에 미래도 이미 어딘가에 존재를 하고 있고 그러면은 왜 죽음이란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 이미 내가 죽어있는 상황도 존재를 하고 있고 내가 죽어있는 상황도 살아있는 상황도 존재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 나는 그냥 이 정신작용을 통해서 내가 지금 그냥 여기 살아있다는 걸 느낄 뿐인데 그게 죽음이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죽음에 대한 뭐 별로 두려움도 없을 것이고 그러면 제가 원하는 걸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물리학이나 아니면 뭐 다른 수학이나 이런 거를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니면 그거 전에는 하지 못할 것 같았어요. 모든 게 의미가 없어 보이니까 죽음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물리학을 선택을 했고요. 어떻게 보면 되게 논리적이죠 이렇게 하면. 일단은 개인 철학 자체가 이렇게 논리를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확실히 제가 아까 말한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한 사람의 말도 말이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냥 삶을 그냥 살다 가는 것이다 라고 자기가 자유롭게 설정을 하고 그에 대해서 돈을 벌면은 괜찮은 거죠. 그게 개인 철학이 말하는 바예요. 그냥 자기가 뭐 삶에 대해서 다 영향을 받고 있다, 삶의 환경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걸 알면은 내가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고 그 선택을 해서 내가 뭐 그냥 삶은 그냥 자유롭게 놀다 가는 것이다 라고 설정을 하고 내가 그걸로 계속 살아가면은 그 개인 철학이 말하는 바죠. 그냥 자유롭게 너는 선택을 할 수 있고 네가 선택하는 삶에 따라 살아라. 단 네가 환경에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걸 아는 한 이렇게 선택을 네가 할 수 있다. 자유롭게 라는 걸 말하는 거고요. 저는 이 개인 철학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유로워졌으면 좋겠다. 사람의 자유로운 면모를 이 개인 철학을 통해서 끌어낼 수 있다고 봐요. 이성의 자유로운 면모를. 뭐 이성 감성 또 분리하는 게 귀찮아서 저는 그냥 이성이라는 말을 쓸 건데 왜 분리하는지를 모르고 솔직히 그냥 어쨌든 간에 내가 이걸 아는 이상 내 정신계는 되게 카오스틱하게 바뀌고 그거에 따라서 나는 자유로운 선택을 온전히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근데 그것도 자유로운 생각이 또 영향을 받아서 생긴 그런 생각 아니냐라고 반문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영향을 받아서 내가 선택을 한다. 아니 근데 물리법칙에 따라 설명이 되잖아요. 어쨌든 설명이 돼야 되는데 설명이 된다고 해서 자유롭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자유로운 거는 물리적으로 설명이 되냐 안 되냐랑은 좀 동떨어진 개념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물리적으로 설명이 된다 하더라도 그걸 예측할 수 있냐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예측을 할 수 없는 선택, 그 자유로운 선택이지 아니면 뭐였어요? 여러 영향에 의해서 무슨 가능성이 높고 무슨 가능성이 높고 뭐 이런 건 대충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좀 살고 있거든요. 저저번 연상에서 말했던 존속함수 같은 경우에도 사회적으로 어떠해야 한다 이런 거지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이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만약 나는 사람을 죽이는 거를 목표로 해서 살 거다 자유롭게 선택을 했다 개인 철학에 의해서 라고 선택을 해도 사회 철학이랑 문제가 되지 않는 게 사회 철학 그러니까 존속함수에 대한 얘기를 한 사회 철학은 그 개인을 사회적인 영역에 끌어들여서 사회에서는 그럼 이 개인은 나쁜 거니까 사회적인 기준에서는 얘를 처벌해야 된다 이런 거고요. 개인 철학은 개인적인 기준에선 얘는 이렇게 하는 게 자유로운 선택이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둘이 모순된 관계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분법적인 관계도 아니고요. 인간이 개인과 사회로 구분될 수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사회는 개인보다 사회를 더 중시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사회적인 목적, 유전자 존속, 사회의 모든 유전자 존속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행동을 하는 거고 사회는.
그리고 개인은 그냥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사실을 안 이상. 그게 되면 모순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뭐 사람들 죽이고 나는 걸 개인적으로 위해서 목표를 삼을 거야 라고 해도 사회는 그걸 처벌할 수 있어요. 처벌하는데 뭐 당위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개인이 또 그렇게 하는 게 당위성 없는 거 아니냐? 아니죠. 기준이 애초에 다르니까요. 개인처럼과 사회처럼 기준이 애초에 달라서 사회는 사회적인 기준을 삼는 거고 개인은 개인적인 기준을 삼는 거예요. 기준이 애초에 다른데 판단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기준 얘기가 나왔으니 개인 철학 얘기는 뭐 여기까지 하고, 어쨌든 저는 이것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다른 환경에서 영향을 받고 있고, 아 이걸 내가 알고 있으면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아 그럼 내가 영향을 받고 있으면 아 나는 그냥 살아가는 대로 사는구나, 이게 아니라 내가 이걸 안 이상 나는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저항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사회 철학과 별로 모순되지 않는 얘기도 많이 해드릴 거예요. 여기서 또 기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기준에 대한 얘기도 제가 뭐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사람이 할 때 그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 그에 대한 얘기도 좀 있으면 영상을 찍을 거는 제가 그것도 오랫동안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그것도 뭐 기대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다음 영상이 아마 될 것 같네요. 아니면 수학적인 영상이 다음 영상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최근에 빨리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개인 철학은 여기까지 하고, 모두 자신이 모든 사회나 유전적 환경 아니면 사회적 환경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걸 아셨으면 자기가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걸 깨달으셨으면 좋겠고,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어요. 자유로워졌으면 인간의 한 특성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게. 감사합니다.